안녕하십니까 EQ피싱 구독자 여러분, EQ 정입니다. 그리고 기술사랑 정가호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뭐 때문에 이렇게 어떤 것 때문에 찍게 됐냐면은 요즘 서클링이 정말 핫해요. 그리고 EV도 핫하고요. 그 이유는 그 구매해서 사용하고 계신 사용자분께서 편대는 안 나오는데 서클링은 몸통을 찍으면 낚시를 한다. 그리고 EV를 중간에서 위로 올리다 보니까 조금씩 올리다 보면 갑자기 입질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게 또 직접 보신 분들이 해서 사용했는데 또 돼. 또 이분도 사용해서 했는데 똑같이 다 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핫한데 어떻게 보면은 이 궁금한 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여기 보시면 이 서클링 06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 이제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너링 가이드라고 네, 그러죠. 이너링 가이드라고 해서 여기 안에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구멍이 다릅니다. 얘네가 이너링이 구멍이 달라요. 네, 다르죠. 당연히 달라야 되고. 네, 여기 이게 제일 두꺼운 건 요거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중간. 부피가 커질수록 구멍이 작아지고요. 네. 그리고 얘는 2단 턱에. 그리고 0.1짜리 이너링은 3단 턱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3단 턱 이렇게. 그러면 얘를 꼈을 때, 자, 제일 무거운 0.3인 이너링을 안에다 꼈을 때 구멍이 막힙니다. 이 홈이 작아져요. 홀이. 이유가 뭡니까? 저는 간단하죠. 무게를 더 더해준다는 거는 저항값을 더 이렇게 느리게 반응하게 하겠다는 의미와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부피가 중량이 커지고 부피가 커지면서 구멍이 같다면 그 무게로서의 작용이 안 되죠. 그렇죠. 그 무게 그러니까 구멍이 작아져야 돼요. 작아져야 되는 게 맞는 무거워지고 부피가 커진 만큼 유체 저항값을 더 줘야만 제대로 작용을 하니까. 그 무게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무게는 똑같은데 구멍이 크다 그러면 그 무게로 작용할 수 무게로 작용을 안 해요. 무게는 0.1g이란 무게를 추가를 했다 하더라도 구멍이 크면 그 무게로 작용을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무게 0.1g, 0.2g, 0.3g의 무게로 정확히 작용하게 하면서도 저항값을 최소로 줄여준 게 그게 바로 이너링의 홀 크기였던 거죠. 제가 이거를 제 타 채널에 가서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나왔는데 이 얘기를 제대로 못했어요. 왜요? 왜냐하면 구멍이 작아지면 무거워지는 건데 그러면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설명을 하려면 이렇게 뭔가 얘기를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잠깐만 당황을 한 거죠. 이걸 짧고 간결하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해서 지금 제가 기술사님 찬스 쓴 겁니다. 네. 서클링의 특징이 홀이 있다는 거죠. 봉돌 중앙에 맞아요. 뚫린 뻥 뚫려 있어요. 홀이 구멍이 있다는 뜻인데 그 홀의 크기에 따라서 파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달라지죠. 그러면 이너링 역시 서클링의 홀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서클링의 홀은 정해져 있죠.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게 이너링의 홀 가지고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설계를 했죠. 그거는 수 없는 테스트 결과치니까 믿고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시즌에는 며칠 쓰는 게 가장 적당할까요? 지금 04나 05인데요. 그러니까 뭐 팔콘이 05로 설계되어 있죠. 네. 팔콘을 05로 쓰다가 안 될 때 05를 쓰셔도 되고 04를 쓰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찌올림을 극대화하시고 싶으면 04를 쓰시는 게 좋고요. 05짜리 팔콘을 이제 팔콘에 여명을 맞춰놨는데 네. 그냥 해보시고 싶으면 팔콘이 나오는데 해보고 싶으면 05를 쓰는 거고 팔콘 0.5가 표현 안 될 때 04를 써주시거나 05를 써도 표현되고 또 04를 써주시면 신세계죠. 뭐 신세계. 그렇죠. 깜짝 놀라죠.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한 점,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거짓말인 줄 알아요. 그렇겠죠. 경험 안 하셨으니까. 네, 저희가 거짓말인 줄 알아요. 그러면은 근데 써보신 분들은 다 이래요. 그러면 서클링이 지금 잘 되는 이유 이게 제일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요. 간단해요. 자, 편대하고 서클링하고 차이는 뭐냐면 양 벌림 바늘이고 합 같이 붙어 있는 합
두 바늘이란 차이거든요. 무슨 그렇죠. 얘기냐면 요즘 하우스가 낚시를 하다 보면요. 어느 땐 그루텐 먹고 식물성 먹는 거죠. 네. 어느 땐 동물성 어분 먹고 네. 어느 땐 곡물성 먹고 어느 땐 해초류를 먹는데 이게 양바늘로 하게 되면은 사실은 0.찌 맞춤이라는 거는 그 떡밥 비중에 따라서 달라져야 돼요. 0점이라는 거는 그 찌의 성능을 극대화시켜 그 성능을 극대화시켜서 쓰기 위해서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0점을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떡밥 비중에 따른 전환 방법이 있는데요. 네, 네, 네. 양바늘에다가 한쪽은 그루텐 식물성 비중이 다소 가벼운 식물성을 쓰고 한쪽에는 비중이 다소 무거운 어분을 쓴다면 물론 요즘 어분은 굉장히 비중을 가볍게 맞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는 됐어요. 근데 그렇게 다 극과 극인 상태를 가볍고 무거운 걸 쓰게 되면 0점을 어디다 맞췄냔 말이에요. 아, 0점을 어디다 맞췄냐 이거예요. 편대의 단점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양벌림이라 거침없이 표현이 되는데 단점은 뭐냐면 짝밥을 썼을 때 비중이 가볍고 무겁고 짝밥을 썼을 때 0점을 도대체 어디다 맞춰서 써야 되냐. 그러니까 0점을 다시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 찌얼음 반응하는 편대가 반응하는 속도를 조절하는 마디스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분으로 하면은 무거우니까 힘 있게 빨거든요. 그러면 좀 올려놓고 쓰고 그루텐은 좀 내려놓고 쓰고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네, 네, 가벼운 건 가볍게 쓰고 무거운 건 무겁게 쓰고 이렇게들 다 알고 계신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냥 루즈하게 쓰고 타이트하게 쓰고 차이거든요. 그건 비중에 떡밥 비중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서클링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합쳐져 있거든요. 뭐가 합쳐져 있는 거죠? 떡밥이 붙어 있거든요. 예? 떡밥이 붙어 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두 바늘을 길게 이렇게 했을 때 한쪽은 어분을 달고 한쪽은 그루텐을 달았으면 벌려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개별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같이 먹게 돼 있어요. 같이 먹게. 근데 붕어라는 게 습성이 얼마나 웃기냐. 가서 약하게 1이라는 힘으로 먹어도 뭐가 들어오면 1로 먹어요. 네. 근데 냄새는 나는데 어분 경우는 1로 안 되니까 2, 3이라는 힘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죽 빨아들이니까 찌가 확 튀는 현상이 생기게 되잖아요. 근데 그루텐 종류, 식물성하고 어분 종류가 같이 있으면 작은 힘으로도 뭔가 들어오니까 그 힘으로만 먹게 돼 있어요. 잠깐만, 이 바늘이 두 개 붙어 있기 때문에 떡밥이 붙어 있죠.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거의 안 그래요. 이봉은 합 이봉은 같이 묶여 있는 이봉은 같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죠. 이게 이렇게 떨어져 있진 않고. 걸어서 있질 않아요. 그게 내림에서 모노목줄을 썼을 때 길게 쓰면 그게 가능해요. 길게 했을 때 이렇게. 근데 합사에서는 그게 거의 불가능해요. 짧기 때문에. 이거 아시는 분 아무도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상식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저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서클링의 이 원리에 이유가 있겠구나. 원리도 이유가 있어요. 있죠? 그러면 근데 가장 큰 거는 이게 같이 있으니까. 그렇구나. 아주 자기가 약하게 가서 아가미만 해도 이제 그루텐 종류라는 식물성 쏙쏙 들어가니까 그 힘으로 먹다 보니까 그리고 또 겨울엔 그렇게 느리게 움직이고 그래요. 소름. 그러면은 글루텐의 입질이 예쁘다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가벼우니까. 약하게 먹어. 근데 짝밥을 쓰니까 그거를 이제 해서 들어 올리기 시작하니까 찌가 쭉. 그러면서 거기다 반찬까지 들어오죠. 어분이라는. 일부가 어분은 다 들어오진 않지만 그 중에 제일 가벼운 게 이제 해초류 떡밥이 되겠죠. 해초류가 제일 가볍고 그다음에 그루텐이고 그다음에 이제 동물성이.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나 예. 이건 진짜 생각도 못했네. 이게 편대의 단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편대가 한쪽을 들어 올릴 때 한쪽 떡밥이 빠지지 않으면 잔망스러운 입질이 들어올 수 있고 두 번째 짝밥을 써야 하는 경우. 그래서 편대는 양떡밥 또는 양그루텐, 양해초류 이런 식으로 써요. 그렇죠. 보통. 보통 그렇게 쓰죠. 근데 저희가 낚시를 해보면은 짝밥을 쓸 경우가 효과가 지버력이나 효과가 지속력이 굉장하죠. 지버력이란 말은 좀 그렇고 지속력이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입질이 끊기는 경우가 드물고 어부님은 어분을 안 먹을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맨날 고기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가끔은 이제 뭐 김치만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생명이잖아요. 붕어도 생명이 똑같거든요. 그날 이제 뭐 수원, 기온 여러 가지 자연적인 이유로 인해서 오늘은 동물성 먹으면 내가 소화를 못 시키니까 또는 식물성 먹어야만 내가 변을 볼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건 본능적으로 하는 거니까 나 오늘 이거 동물성 먹으면 안 돼 식물성 먹어야 돼 이렇거든요.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은 의식을 하고 먹는 거고
붕어는 그냥 자연의 이치에 의해서 본능으로 하는 건데 그걸 합해 봤더니 효과가 상당했었고 또 서클링이 스위벨에서 갖고 있지 않은 저항값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부피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무게도 가벼워지고 저항값이 거의 없다. 스위벨은 전체 몸통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든 간에 유체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동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서클링은 그렇지 않아요. 넓적한 쪽으로 가면 얇아서 안 받고 이렇게 지금 여기 영상 보이시나요? 넓적한 쪽으로 가면은 얇아서 안 요렇게 물이 통하고 최소화 시켜주고 요 하면은 가운데로 구멍이 뚫려가지고 물이 그쪽으로 빠져나가니까 역시, 저항이 없고. 그게 이제 서클링의 장점 중에 하나고 또 그거를 이너링을 끼워서 부피가 커지고 무게가 중량이 더 늘어나면서 구멍을 작게 해줬기 때문에 그 저항값을 정확히 표현해내는 거죠. 그동안에는 0.9인데 0.9 같지 않은 표현력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서클링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0.9를 쓰는데 찾고 1g 찾고 1.2 찾고 1.5 찾는 거죠. 그랬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이너링은 그걸 해결한 거죠. 그래서 잘 되는 거였구나. 예. 두 가지 이유가 있었네요. 그러면 핫바늘과 예. 이 구멍과 옆이 얇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바늘이 두 개고 줄이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둔할 것이라 얘기하는데요. 그게 무게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게 무게로 작용을 한다 한들 그쵸. 그거를 흡입할 수 없는 붕어는 병든 거. 아픈 붕어 잡으면 어떡하셔요? 멀쩡한 붕어를 잡아야지. 너는 그거를 들어 올릴 힘이 없는 붕어다 못 먹어요. 못 먹지. 그냥 죽어. 죽어요. 그냥 죽어요 폐사돼요. 진짜로 그런 붕어들은. 근데 어떻게 줄이 0.8짜리 합사가 둘이 붙어 있다고 무거워서 안 되고 둔할 것이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줄을 갖다가 0.15를 써야지 왜 2호 써요? 그죠. 말이 안 돼요. 그건. 맞네. 그리고 이게 지금 이 EV를 쓰고 계신 분들이 컨셉 잡는 방법을 되게 궁금해하세요. 전편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잘하려 하지 마시고 정확히 해달라. 자, EV 사용 방법은 겨울에는 소자에 돼 1.5g이 돼요. 그것만 와이어만 1.5g에다가 3cm 관절을 써주세요라고 얘기했고 관절은 겨울엔 스네이크, 여름엔 릴리안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게 정확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EV 위치 0점 맞출 때는 중간층에다 중간, 무조건 중간입니다. 예, 그래야 내리고 올리고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10cm에다 맞췄으니까 11cm 올라갔을 때 효과가 있고 9cm 내려갔을 때 효과가 있는 거지. 15cm에다 맞춰놓고서 그치. 그거는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동절기용, 춘추용, 여름용이 따로 있어요. 겨울용, 봄, 가을용, 여름용 따로 그렇게 있죠. 다 추나추동이 다 따로 있는데 불구하고 그 다음에 겨울용은 관절을 3cm를 써주세요. 봄, 그쵸. 가을용은 4cm를 써주세요. 여름용을 5cm. 5cm 써주세요 했는데요. 실제 어제 내가 그분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이거 방송해도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3cm 겨울용은 3cm죠. 그랬더니 3cm로 잘 맞췄어요. 찌를 0점도 기가 저 이상 맞췄어요. 낚시만 하면 안 돼요 이분이? 저는 나오는데 나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떡밥도 똑같은 거 쓰고 찌도 똑같은 거 쓰고 쓰는데 그러다가 한 2시간 지났는데 아무래도 이상해. 이럴 수가 없어요. 2시간 동안 저만 나오고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관절이 달라요. 사장님 그거 뭡니까? 뭐예요? 그래. 아니 아까 3cm로 관절 안 맞췄어요. 그랬더니 그랬죠. 근데 왜 관절이 지금 4cm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차. 뭐요? 실수하신 거? 실수한 거예요. 3cm하고 4cm하고 5cm 차이를 몰랐던 거예요. 3cm, 4cm, 5cm가 무게가 같은 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겨울용은요. 관절 연결하는 분이 그 부분이 금으로 도금이 되어 있어요. 예, 여기가 이렇게. 그리고 관절도 금으로 되어 있어요. 깔맞춤옷이라는 거예요. 그 봄, 가을용은 은으로 되어 있고 관절도 은. 맞아요. 여름용은 그 원터치드 흙, 그 다음에 관절도 흙. 맞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 깔맞춤을 해서 쓰시면
아무런 문제. 이게 정확하게 쓰시는 거예요. 잘하시는 게 아니고. 어제 근데 실제로 낚시터에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많죠.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꼭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아, 그러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하려고 하시지 말고 정확히만 써주시면 다 해결이 되죠. 보이죠? 네, 보이죠? 은, 금, 흑, 금. 그렇게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겨울에는 다 돼요. 릴리안사도 되고 스네이크도 되고 취향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겨울에 모르겠다, 어렵다, 힘들다, 까칠하다 스네이크를 써주셔야 돼요. 맞아요. 그 관절이 무게일 때 정확한 표현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예.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어느 거? 이 스네이크가 왜 겨울에 혹은 입질이 없을 때 까칠할 때 왜 이걸 씁니까? 들어 올릴 때 점진적인 무게가 가중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얘가 가벼우니까 합사니까 무게를 못 느껴서 더 잘 낼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80%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또 반대로 오히려 이 까칠한 시기에 스네이크를 쓰래. 이 무게로 작용하는 요거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저희는. 그 무게가 그 길이가 0점으로 0.찌 맞춤을 할 때 상세 시켜놨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거기가 무게 있는 걸 쓰셔야 되냐면 겨울에 수온이 내려가면서 3.98도일 때가 물의 비중이 1이거든요. 네. 그걸 육각수라 해요. 물의 조직도라 그러네, 밀도라 그래야 되겠죠. 밀도가 강하기 때문에 안착이 잘 안 돼요, 사실. 그렇죠. 맞아요. 저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거를 스네이크랑 릴리안사를 써보신 분들은 알아요. 겨울에 릴리안사 썼다가 안 돼. 입질이 안 와요. 근데 스네이크로 바꿔보세요 하고 바꿨는데 그때부터 입질이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물의 밀도 비중의 관계입니다. 네. 예. 그거를 느껴보신 분들은 지금 기술사님 말씀하신 무조건 스네이크 써.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찌가 빠르게 올라오고 느리게 올라온다는 표현을 하실 때 빠른 게 가벼운 거예요. 느린 게 가벼운 거예요. 이거 가볍다고 무겁다라고 그러고 표현을 해야 된다면 그거 착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무게가 있을 때 빨리 움직여요. 겨울에는 워낙 느리게 움직이다 보니까 다소 좀 반응을 좀 빨리 해주는 게 좋아서 무게가 있는 게 좋은 거고요. 가벼운 게 느리게 움직이는 거예요. 가벼운 게 느리게 움직이죠. 그렇죠. 무거운 거는 빨리 움직이고 왜냐하면 빨리 움직인다는 건 무겁다는 거는 그만큼 그것이 0점의 기준일 때 0점에 맞췄을 때 그러니까 대물 낚시하고는 좀 다른 건데요. 개념이 0점일 때는 무거우면 빠르게 움직이고요. 가벼우면 느리게 움직여요. 맞아요. 그 논리예요. 그 논리. 그 논리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너무 까칠하고 물의 밀도가 너무 강해서 비중이 높아지면 일로 가면서 물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저항값이 크다는 뜻이죠. 와해 부드러운 데서는 빨리 움직이는데 같은 힘으로 뻑뻑한 데서는 이게 오일을 많이 바르고 안 바르고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 차이기 때문에 무게가 있어야 반응을 하는 거죠. 그 차이예요. 그럼 얘네가 육각수가 잡고 있으니까 네, 결정력이 너무 강해서 그러니까 너무 강하니까 느리게 움직이니까 눌러줘야 되고 예, 눌러줘야 되고 무게가 있어야 균형이 깨질 때 좀 크게 깨지는 게 있으니까 아까 그렇지. 말씀드린 대로 무거우면 빠르고 느림은 가벼운 거다. 이 논리에서 만들어진 거죠. 역시 규사님 지금 단번에 그냥 해결하시면 왜 겨울에 자꾸 스네이크 쓰라고 하나?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거 필수. 팁으로 가벼우면 잘 된다면은 0.5g짜리 쓰면 잘 돼야 되죠. 좋죠. 그렇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모든 게 다 적절해야죠. 적당해야죠. 맞아요. 찌는 0.5푼짜리 이런 거 말씀을 하시는데 올림에서는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내림에 또는 중층에 잘못된 거기서 적용되는 부분을 올림으로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이거든요. 이걸 잘 이해를 하고 소화를 시켜서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대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내림은 내림이고 올림은 올림인데 엄연히 달라요. 다르죠. 다른데 그 내림의 기법을 올림으로 가져왔다. 물론 일부 상통되는 게 있어요. 통용되는 게 있는데 이걸 그대로 갖다 올림에다 해서 안 된다고 올림치 개판이라고 올림낚시 개판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좀 억지가 있는 거죠. 조금. 맞아요. 다른 거죠. 그래서 완봉돌 개념 다르고 수입일 개념 다르고 편대 다른 건데 이걸 다 같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굳이 조그업체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연구 개발해가지고 또 소비자들도 부담이 가지요. 그만큼 신체별 만들다 보면 인건비 여러 가지가 올라가서 그런 걸 만들어내겠습니까? 맞습니다. 사기꾼이나 하는 거죠. 저희처럼 연구 개발에 몰두하는 회사는 그런 짓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이 EV를 예. 컨셉을 잡을 때 지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뭐가 있냐면은 오늘 봄 가을용을 썼어요. 네. 거의 겨울인데도 잘 나왔어. 예,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봄 가을용을 썼어요. 예. 너무 잘 나왔대. 네. 그다음에 또 갔어. 봄 가을용을 넣었는데 안 돼요. 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떡밥의 비중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수온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기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겨울이 겨울 같지가 않아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우스에 실제로 들어가 보면 겨울로 느끼기에는 수온이 봄 가을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붕어가 그걸 봄 가을 느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 갔더니 갑자기 무슨 기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수온이라든지. 그러면서 떡밥의 비중 문제도 있었을 거고 배합방법의 브랜딩에도 문제가 있었을 거고 그러면서 갑자기 얘네가 싸늘하게 겨울로 느낀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게 아침, 점심, 저녁이 되고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절기라고 생각되는 기후에는 봄, 가을이 될 수가 있어요. 봄, 가을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쩌다 한번 맞는 거지요. 실제로 10번을 가면 8, 9번은 겨울용이 맞는 거죠. 물론 거기가 이런 경우죠. 뭐 예를 들면 본중 낚시터 이렇게 실명을 대도 되겠죠. 뭐 저희가 뭐 낚시터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거기가 3m 50, 4m가 나오게 되는데 그렇죠. 하우스에. 거기가 수온이 따뜻하고 10도 이상 되는데 수온이 겨울용이 꼭 된다? 아니에요. 겨울용도 될 수 있고 봄, 가을용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깊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봉돌을 무게하고 깊이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관계가 있으니까요. 있죠. 계절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그런 경우죠. 그래서 약간은 밀려요. 그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약간은 밀리는데 겨울용 못지않게 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겨울이다 해서 겨울용으로 꼭 봄가을이다 봄가을용으로 꼭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연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봄가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붕어는 겨울로 느낄 수도 있고 본능이니까요. 사람은 생각으로 오늘 추울 것 같아. 단단하게 입고 가면 몸은 봄가을로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붕어는 안 그래요. 그냥 아침에 봄가을이면 봄가을인 거고 겨울에 겨울이면 겨울인 거지. 맞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다 맞춰서 할 수는 없다는 거는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10중 8구는 그 용도로 그 계절용으로 써 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은 그러면 무난하다. 10번 가서 80% 90% 확률이면 대단한 대단한 거죠.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맞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100을 하시려고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 예. 서클링은 해결이 됐고 네. 이 EV를 쓰시는 분들이 가장 의문스러워하는 거 뭘 것 같아요? 층스죠. 그렇죠. EV 위치. 왜 이 EV 위치가 변함으로 해서 내렸을 때 혹은 올렸을 때 왜 입질에 변화가 오냐, 표현에 영향을 주냐, 그리고 또 왜 이렇게 가운데다가만 0점을 맞추냐. 이거 위에 올려서 할 수도 있잖아요. 아래다 놓고 할 수 있잖아요. 왜 항상 가운데입니까? 혹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표현이 다르냐, 왜 영향을 주느냐 낚시에 라는 거. 예, 찌편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찌가 긴 게 더 좀 더 빠르게 반응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최종 먹이에서부터 찌까지 전달되는 거리가 짧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아, 봉돌이랑 그 몸통이 가까우면 예, 가까울수록.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봉돌도 마찬가지거든요. EV를 만들게 된 가장 큰 원인, 계기 중에 개발 배경 중에 하나가 너무 논란이 사실 많았었어요. 나는 11cm가 맞다, 13cm가 맞다, 뭐 15cm가 맞다. 우선은 그거 그러면 자유롭게 써보세요.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했고 또 1년 낚시를 하다 보면요. 10cm 정도 기둥줄이라고 하는 기둥강성 기둥줄을 이렇게 얘기하는 그 봉돌과 편대의 거리가 10cm, 약 10cm 정도일 때 저희가 이제 11cm로 설계를 하긴 했지만은 10cm 정도 9에서 13cm 사이에서 가장 많이 잘 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보통적으로. 그래서 가장 1년 내에 잘 되는 위치에다 놓고 계절별로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편대에서 그 EV 봉돌까지 거리와 상관관계가 있는 거니까요. 짧으면 빨리 반응하고 또 길면은 늦게 반응하는 건데 무게로 따지자면 짧으면 그 가중되지는 않아요. 타사에서 반중력이란 말씀을 쓰셨는데 저희는 무중력이에요. EV는 무중력이거든요. 이미 상쇄된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고 무슨 무게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건 작용 안 하죠. 네, 반응하는 속도에 근데 비중은
그러니까 반응하는 속도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게로 작용한다는 생각보다는 작용보다는 이제 하도 어려워하시니까 그렇죠. 내리면 무겁게라고 그러면 이해를 하시니까 무겁게 작용을 하고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올리면은 가볍게 작용하는 게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는 무거우면 꼼짝 안 하거든요. 사실. 맞아요. 저부력으로 가되 무거움 맞추면 안 되는 거죠. 겨울이 저부력은 맞아요. 여름이 고부력이 맞고 근데 이제 반응하는 속도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지금 겨울에 컨셉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고기가 움직여야 컨셉 잡기도 쉬운데. 네. 근데 0점을 10층에다 놓고 0점을 잡았어요. 네. 근데 고기가 안 나와서 11층 올리고 12층 올리고 13층, 13층, 15, 16, 17 올라갔어. 네. 그래도 입질이 없어요. 네. 18층까지 올라갔는데 네. 입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제일 작은 거 썼다고 가정하에 네. 겨울용 썼는데도. 시셔이죠. 아, 그건 고기 안 움직이는 거다. 네, 안 먹는 거죠. 아, 뭐 떡밥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저희가 기준으로 설명하는 거는 떡밥이 다 맞았다고 떡밥도 생각하고 찌도 맞았다고 맞고. 생각하고 이 부위만 단정지어서 특정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안 먹고 있다는 표현과는 표현이 없어요. 근데 그건 맞아요. 네. 이게 이렇게 올렸는데도 안 될 때는 진짜 안 먹는 거다. 안 먹는 거예요. 네. 그러다 조금 쉬었다 하면 바로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은 그거네요. 겨울 낚시 힘드니까 20층부터 해서 막 왔다 갔다 이 위쪽을 왔다 갔다 했는데도 컨셉이 안 잡혔어. 그럼 잠깐 쉬었다가 잠깐 쉬었다 하시고 체력을 살짝 보충하고 다시 했는데 그땐 또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도 뭐 아침 점심 저녁 먹지 뭐 하루 종일 24시간 먹진 않잖아요. 잠깐 안 먹을 때가 있어요. 잠깐 물론 낱마리가 나올 수는 있는데 그 낱마리를 그 찌 올림을 보기 위해서 낱마리에다가 10분, 20분, 30분, 1시간을 집중할 수 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딴짓하면 올라온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붕어가 보고 있다는 얘기를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 잠시 쉬었다 커피 타임 한번 가지시고 담소 타임 한번 대화 타임 한번 갖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올라오는데 이거 올라온다 이러고 채잖아요. 커피 먹다가.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겠네요. 그럼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서클링에서 이너링을 꼈을 때 이너링 구멍이 작아졌을 때 이유는 무게가 무거워진 만큼 유체 저항을 줘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맞죠? 네. 자, 그리고 서클링이 지금 잘 되는 이유는 처음 안 거지만 합 이봉이라서 어떤 걸 먹든 같이 반응하게 돼 있는 것과 가려 먹질 않죠. 가려먹질 않는 것과 옆으로 했을 때 유체 저항이 얇아서 지나가고 정면으로 했을 땐 구멍으로 통하기 때문에 네. 지금 잘 되는 것이다. 네, 유체장이 거의 없다고 없기 보시면 때문에. 되죠. 네. 그리고- 붕어가 그 정도 유체장은 이겨내는 힘으로 먹어주니까. 그리고 이 부위는 컨셉을 어떻게 잡느냐? 겨울에는 겨울용, 봄 가을에는 봄 가을용, 그 여름에는 여름용을 쓰는데 간절기엔 섞일 수 있다 서로. 예, 그리고 이제 관절을 정확히 관절을. 보셔야 돼요. 겨울용은 3. 겨울용은 3cm. 그다음에 봄 가을용은 4cm. 여름용은 5cm를 쓰되 입질이 없거나 조금 예민한 날에는 스네이크가 맞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으면 오늘 이상하다 싶으면은 그냥 스네이크 한번 써보는 게 감이 안 잡히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권해요. 처음에 그 세팅할 때는 온리 스네이크. 스네이크를 하시고 입질 확신이 있어 자신도 있고 그럴 땐 릴리안사를 써주시면 정말 최상의 신세계를 맛볼 수 있는 근데 거죠. 지금 저도 그래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위치 변경은 이 위치가 변경됐을 때 위로 올라가고 내려갔을 때는 간단해요. 나 11cm 잘 돼, 난 13이 잘 돼, 난 20이 잘 돼. 그 기준으로 보고 하셔야지. 그냥 그렇게 해? 네, 너무 잘하려고 하시면 정확하게 그렇게 보셔야 돼요. 나는 11에 3cm가 잘 돼라는 분이 계셔요. 어떤 분은 나는 12에 4cm가 잘 돼라는 분이 계시고 그 아주 다양한 취향, 다양한 개성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거거든요. EV를 했기 때문에 한 마리 잡던 사람이 100마리 잡는다 그 말씀은 안 드려요. 좀 다소 조건은 좋아지겠지만 그렇지. 이게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신이 아닌다면 100이 있을 수가 없죠. 늘 2% 부족합니다. 또 그 2%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연구개발진에서 할 일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전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찰은 저희가 할게요. 그냥 찌보기를 즐겨 하시면 될 거, 좋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답이지 않을까. 그러면 네. 지금 마지막으로 위치가
변경됐을 때 입술 표현에 영향을 주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전달 그 거리였었다고 아까 이게 말씀을 이제 드렸고,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빨리 전달이 되죠. 빨리 전달이 되고 이제 멀어질수록 늦게 전달되는데 왜 겨울에는 올리고 여름엔 내리냐? 왜 그러냐면은 다소 이제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저항을 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름에 내리는 이유는요? 여름에는 저항값이 커도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활성도가 좋으니까. 아, 활성도가 좋아가지고 무거워도 막 쭉쭉 예, 먹고 예. 돌멩이를 넣어도 먹는다 하는. 그렇죠. 아, 겨울에는 근데 걸림이 있을 수가 예민하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얘네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올려서 그리고 최대한 그리고 이제 그 EV가 하는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편대로 말씀을 드리면 안착 형태를 결정을 해야 사실은. 이거는 저희 노하우이기도 해서 뭐 깊게 들어갈 수는 없지만 기억하지만 예, 안착이 좀 살포시 않느냐 묵직하게 내려앉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저는 알아요. 그 여기까지. 그 이상은 영업 비밀입니다.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왜 이 컨셉을 못 잡고 계신 분들은 이유가 있어요. 잘 되시는 분들은 이유가 있고 지금 못 잡고 계신 분들은 똑같이 사용하는데 안 된다라는 게 안 되는 게 아니죠. 정확히 솔직히 안 하신 정확하게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용엔 3cm가 맞고 봄 가을용엔 4cm가 맞고 여름용엔 5cm가 맞는데 그리고 10cm에서 0점을 맞춰야 되는데. 올려가면서 겨울에는 올려가면서 컨셉을 잡고 여름에는 내려가면서 컨셉을 잡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걸 하는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어제 15층에서 됐다고 15층에서 0점 잡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효과가 없죠. 네, 효과가 없죠. 그래서 중요한 건 정확하게 사용해 주셔야 된다. 결국은 그걸 알려드리기 위한 설명이었었던 것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진짜 아무것도 따지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하려 하지 마시고 정확히 해주십시오라고 한 거는 개발자로서 많이 안타까워요. 기본 매뉴얼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매뉴얼대로 안 해주시고 어려움을 겪으시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뭘 탓하거나 저희 제품을 잘못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뭐 이미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저도 낚시인이거든요. 낚시인으로서 현장에서 잘못 쓰여지는 부분들 그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시기 때문에 그럼 제가 가서 한마디만 하면 그게 왜 해결이 되는데요. 그렇죠. 그냥 정확히 말씀을 드렸고 정확히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저희는 채비를 낼 때 곧 이제 내겠지만 거기에 걸맞는 레시피도 사실은 많이 내요. 맞아요. 예, 거기에 걸맞는 레시피도 내는데 3박자라 그랬죠. 제가 찌와 채비와 떡밥이 3일째 됐을 때 가장 편안한 낚시를 하실 수가 있는데 나머지는 이제 경험에 의한 거 뭐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겠죠. 일이. 그래서 떡밥도 가능하면 저희가 정 대표나 저희가 한치의 숨김도 없이 한치의 뭐 안 알려드리는 거 없이 알리니까 그 레시피를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 와서 느낀 게 해처리 떡밥하고 구리탄 떡밥류에 대한 레시피를 안 올려드린 것 같아서 네, 맞아요. 다음에 그걸 꼭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는 또 다음 영상으로 보시고요. 예. 자, 오늘 이 궁금증이 해결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보신 거를 제가 이제 주제로 정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규사님이 되게 쉽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만약 이해를 못한다고 하시더라도 댓글 달아주시거나 카페에다가 이제 궁금증 여쭤보시면은 성심성의껏 저희가 다 대답을 해드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끄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 EQ피싱 치셔서 가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